우리가 보는 영상도 모두 이미지화됐다는 거야. 영상도 글로 나온다는 거야. 글만 긁는 게 아니라 영상도 긁어. 이거 굉장히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오는 거야, 다. 그래서 정보의 총량과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아, 너를 올려야겠구나. 아, 너를 올려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온다니까? 이게 이제 곧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너무 빨라. 이미 너무 많이 와, AI로. 그럼 우리 뭘 해야 돼? 자, AI야. 자, 우선 기본적으로 AI가 추천을 하는 방식을 설명할게.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AI라고 하는 게 GPT가 있고, 챗GPT가 있고, 제미나이가 있고, 퍼플릭시티가 있고, 클로드가 있지. 뭐 되게 많아, 그거 말고도. 뭐 되게 많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만 설명해 볼게. 자, 여러분, GPT는 여러분 많이 쓰고 있죠? 이건 뭐야? 요약에 대한 추적화이자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잘하는 아이고, 제미나이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구글에 있는 모든 소스를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퍼블릭시티라고 하는 건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느 상황들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야. 클로드는 글을 매끄럽게 써줄 수 있고 정서를 담은 방향의 그 AI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추천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무슨 말이야? 지금 제미나이랑 GPT가 대표적이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 여러분, GPT에 대한 추천, 그리고 제미나이에 대한 추천. 기본적으로 얘네는 글을 긁어오는 거야. 글.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글 있죠, 글. 이 SNS에 올라 있는 글의 총량. 그러니까 글이 많아야 되고, 글이 시그니처가 돼야 돼. 무슨 말이야? 글이 시그니처를 향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한 굵은 웨이브다라고 하면, 굵은 웨이브의 슈퍼 장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글들의 양이 많아야 돼. 이해가요? 굵은 웨이브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글이 도배가 돼야 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굵은 웨이브가 시그니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SNS 글들 있죠? 그 인스타가 되었건 블로그가 되었건 리뷰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가장 많은 양이 되어야 돼. 가장 많은. MP가 뭐 MP 따윈 필요 없어. AI는 그걸 뭐 어쩌라고. 그런 건 필요 없고 글의 양, 글의 심지어 논리도 얘네가 이해를 한단 말이야. 글의 적합성, 논리, 그리고 양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돼. 압도적으로 높아야 뭘 할 수 있어. 이 AI가 인식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텍스트를 이미 만들어 놨어. 무슨 말이야? 유튜브 영상에서 영상이 말이라는 걸 하잖아. 그럼 이 말을 유튜브나 제미나이가 구글 거잖아.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 말을 이미 텍스트로 인식을 해놨어. 그래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몇십만 유튜브의 그 내용들은 이미 그 나라의 언어 또는 그 채널의 언어로 이미 구글 안에 뭐가 되어 있어? 저장되어 있어.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로 나왔던 모든 것들은 이미 그게 이미지인데 글로 전환이 되어 있어. 텍스트화 되어 있어. 이미. 그럼 이건 어떤 논리야? 우리가 보는 영상도 모두 이미지화됐다는 거야. 영상도 글로 나온다는 거야, 이제. 글만 긁는 게 아니라 영상도 긁어.
긁는다는 표현이 이제 수집한다는 뜻이야. 이거 굉장히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오는 거야, 다. 그래서 정보의 총량과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아, 너를 올려야겠구나. 아, 너를 올려야겠구나. 아, 너를 올려야겠구나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온다니까? 이게 이제 곧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너무 빨라. 이미 너무 많이 와, AI로. 너무 많이 와. 그럼 우린 뭘 해야 돼? 이런 시대야. 그럼 뭘 해야 돼? 뭘 하면 좋을까? 응? 뭘 하면 좋아? 뭘 하면 좋아? 정보를 쌓아야지. 정보를 쌓는다가 그냥 그렇게 쌓는다가 아니야. 어, 정말 많이 쌓아야 돼. 자, 그럼 다시. 그럼 여기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여기서 말하는 정보.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보가, 자, 메인은 글이야. 글 1순위.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미지야. 이 이미지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여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의 말들이 뭘로 변환되는 거야? 글로 변환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자, 글. 그러면 글의 정보, 글의 양을 높여야 돼. 글의 양. 자, 그러면 글은 어떻게 잡아? 뭐뭐 있어? N사의 블로그가 있지. N사의 블로그가 있어. 또 N사의 리뷰가 있지. 또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있지. 그치? 자, 여기에 대한 총량을 올려야 돼. 물론 그런 것도 있어. 뭐 잡지에 나오거나 신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잡지나 신문사에 나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치? 쉬운 일은 아니잖아.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블로그겠지. 물론 우리 블로그가 본사에서 잘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 굉장히 잘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으로는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앞으로 시대에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해. 지금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굉장히 잘 쌓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만으로는 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 그럼 다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볼게. 자, 글을 쌓는 거야. 글을 쌓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가지고 쌓는 거야? 시그니처를 갖고 쌓겠지. 자, 그럼 굵은 웨이브라고 치자. 그럼 굵은 웨이브에 대한 정보를 쌓는 거야. 자, 그럼 굵은 웨이브에 계절별 굵은 웨이브가 나와야겠지. 그치? 봄, 여름과 가을, 겨울에 대한 굵은 웨이브가 나와야 돼. 자, 기장에 대한 굵은 웨이브가 나와야 돼. 숏과 미디움과 롱과. 자, 반차에 대한 굵은 웨이브가 나와야 돼. 0도, 45도, 90도에 대한 굵은 웨이브의 층이 있는 종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 자, 또 뭐 나와야 돼? 굵은 웨이브에 대해서. 연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등등등. 자, 그럼 굵은 웨이브도 아마 내가 느끼기에는 색이 있었을 때 예쁠 것 같기는 해. 그럼 명도가 높다 낮다를 기준으로 나오겠지. 명도가 높다와 낮다를 기준으로 해서 굵은 웨이브가 나올 것 같아.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지 않겠어? 손상도가 있는 굵은 웨이브냐, 아니면 곱슬기가 있는 굵은 웨이브냐, 아니면 뭐 그 외적인 어떤 변수가 있는 내용들까지 다룬다면 정말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많은 경우의 수를 기준으로 한 굵은 웨이브에 대한 뭘 쌓는 거야? 뭘 쌓는 거야? 글을 쌓는 거야. 글을 쌓을 수밖에 없고, 글을 쌓는 양이 많아야 뭐가 되는 거야? AI가 노출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이 9월 10일이니까, 내일이 10일인가? 9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뭘 잡는 거야? 내가 어떠한 이 정보를 쌓을 거냐, 글을 쌓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스케줄링이 나와야지. 스케줄링. 그래서 계속 쌓아가는 거야. 계속.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15개를 쓰겠다라고 하면 한 달에 15개의 블로그를 쌓을 수 있는 스케줄링이 나와야 돼. 반드시 나와야지. 내가 인스타그램을 뭐 일주일에 2개를 올리겠다. 그럼 일주일에 2개 올릴 수 있을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줄링이 나와야 돼. 그 스케줄링이 나와줘야 뭐가 되는 거야? 실행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뭐 인스타그램이 되었건 뭐 리뷰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모두 스케줄링이 돼.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뭐야? 이미지 플러스 말이야. 자, 이미지 플러스 말이 될 수 있는 건 자,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뭐가 될 수 있어? 유튜브가 될 수 있죠. 또 뭐도 될 수 있어? N사의 클립도 가능하지. 그치? 이게 뭐야? 모두 영상에 나오면서 말도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야. 이런 것들의 양도 스케줄링이 나오면 베스트지. 베스트잖아, 그렇게 따지면. 자, 이러한 부분들의 양을 얼마만큼 쌓아내느냐에 따라서 AI 안에서 나를 우선적으로 노출할 수 있다, 없다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럼 다시. AI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고 일어나는데 띵동하고 이제 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이때는 고객 입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취향을 존중해서 걔네가 딱 온 거잖아. 그래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해. 하지만 내가 직접 타신 내용은 아니잖아. 내가 직접 그 부분들을 기대한 건 아닐 수 있어. 왜 AI가 알아서 해줬으니까. 그냥 편한 것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니까 보긴 하겠지. 그리고 그 보는 내용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게 나오면 이게 터지는 거야. 만약에 그게 아니다더라도 관심을 갈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주도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럼 고객 주도형은 어떤 느낌일 거야? AI는. 고객 주도형. 뭘 어떤 거야? 내 불편함이라든가 내가 변하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들을 찍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자, 다시. 나는 웨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 곱슬기가 너무 많아서 곱슬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손상이 1도 없는 상황에서의 굵은 웨이브를 했으면 좋겠고, 이 굵은 웨이브가 4개월은 지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디렉션을 할 수 있지, 고객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지, 고객이. 그럼 거기에 딱 맞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여기서 되게 뻔하지 않아? 뭐가 뻔해? 어차피 고객이 원하는 웨이브의 값은 정해져 있잖아. 손상 없이. 굵고 자연스럽게. 아닌가? 그리고 오래 가게.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만들면, 이미지 플러스 말을 만들면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고객이 딱 원하는 그 포인트에 맞는 정보를 쌓는 거지 뭐. 사실 답정너 아닌가 이거? 염색도 마찬가지잖아. 두피의 바람 어때? 따갑지? 그러면 자극이 없는. 염색 계속하면 어떻게 돼? 얼룩지지? 얼룩지지 않는. 염색이 아무래도 손상도가 높잖아?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럼 어떤 거야? 손상되지 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피부에 적합하다, 내 눈동자에 적합하다, 계절에 적합하다, 뭐 등등등 적합 요소에 대한 부분들까지 원할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블로그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인스타에 올라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뭘 어떤 일이 벌어져? 나이스하지. 그렇게 따지면. 맞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일 거야. 네 말은 알겠는데 그걸 언제 올리고 있니? 이거지? 언제 올리고 있니? 근데 사실 올리고자 하는 의지만 있잖아? 그러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진짜 많아. 하고자 하면, 하고자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뭘 만드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뭔가, 그러니까 쌓는 거지. 쌓는 거지. 그러니까 디자이너들도 다 브랜딩 역할을 하는 거야. 매장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객체도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브랜드가 되는 시대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쌓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노출이 된다. 노출이 된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자, 고객이 왔어. 고객이 왔어. 고객이 왔어. 그럼 우리는 감당해? 그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객이. 그래서 결국 머리가 예뻐야 될 거 아니야. 아닌가? 그치? 실력. 이게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어떤 거야? 실력. 정해진 시간. 응? 정해진 시간 내에 뭐라는 거야? 만족이 높아지는 완성을 이루는 거야. 정해진 시간 안에. 여기서 정해진 시간을 오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실력이라고 볼 수 없지. 예를 들어서 굵은 웨이브를 한다고 쳐. 굵은 웨이브를 맨 세팅으로 했는데 4시간을 했다라고 칩시다. 굵은 웨이브를 4시간으로 해서 어떻게 만족감을 안 줄 수 있나? 4시간이 무조건 만족하는 거 아니야? 개방률 100% 아닌가? 4시간이면? 4시간이면 무조건 만족해야지. 왜? 4시간이나 줬잖아. 2시간 반이 아니잖아. 4시간이잖아. 4시간이면 당연히 만족해야지. 그래서 정해진 시간.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에 굵은 웨이브만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럼 굵은 웨이브에다가 남자 고객 한 3명 받아주고 염색 고객 한 2명 정도 받아줘야지. 골든타임에 한 4시간 될 거 아니야. 4시간에 못해도 뭐 그래도 한 8명은 오바지. 6명. 근데 여기에 핵심 시술, 단가가 높은 핵심 시술이 2명이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 정도면 오케이. 무슨 말이야? 정해진 시간 안에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완성을 할 수 있느냐가 실력인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게 되게 어 이런 것 같아. 과거에 그 공식처럼 만들어지는 그 룰도 아직도 쓸만해. 아직도 쓸만해. 그 공식을 선호하거나 그 공식에 어울리거나 그 공식에 익숙해져 버린 그 연령대가 있어. 그 연령대는 이미 그 공식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식을 따르겠지. 따르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공식 말고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그거잖아. 어, 어떻게 보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치? 공식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AI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잖아. 이 세 개를 우리가 어찌되었건 잘 소화했다라고 쳐. 어찌되었건 그 부분들을 잘 이행했다라고 쳐. 근데 왔는데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심지어 우리가 세 가지 패턴의 모든 마케팅을 해서 고객이 떼거지로 왔다라고 쳐. 너무 좋은 고객이 왔다라고 쳐. 이걸 소화할 수 없다? 아이, 그럼 뭐, 끝나지.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어차피 그러면 답 없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시간에 올 거야, 고객이. 골든타임이 있으니까 도시가 좋아하는 그 시간에 몰릴 거야. 근데 그 시간에 뭐 소화할 수 없다, 실력이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설명해 볼게. 자, 수성구의 매출이, 수성구의 매출이 그 동성로, 왜 기억이 안 나? 무슨 군지. 자, 예전에는 동성로가 잘 나갔어. 되게 잘 나갔어. 되게 잘 나갔어. 근데 지금은 수성구가 되게 잘 나가. 왜? 이 사람들이 잘 사니까 소득이 높아서 소비의 안정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소득도 높고 소비 안정이 있으니까 수성구가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근래에 한 3개월 정도의 통계를 보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면 충격적이게도 이 수성구 안에 있는 고급 살롱 있지. 자, A급, B급, C급 있다라고 하면 A급과 B급
예를 들어 전통이 뭐 우리 집도 당연히 A급이지만 자, 전통이 10년 이상 된 그런 전통의 강자들이 뭐를 한다? 할인을 한다. 충격적이야. 할인을 하는 거야. 응? 할인을 한다고. 수성구에서 할인을 한다고. 할인 파티라고. 그냥이 아니라 할인 파티야. 할인 파티. 막 40% 때린다고, 50% 때린다고 할인을 막. 전통의 강자들이 막 때려, 할인을. 근데 봐요. 수성구가 깨끗하지. 주차할 때도 있지. 서비스도 좋지. 심지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고객의 소득이나 소비도 안정됐어. 괜찮아. 근데 할인을 해. 와, 반칙 아니야? 반칙 아니냐고. 반칙이지. 반칙이지. 무슨 말이야? 에어조단이 할인을 해, 막. 막 해, 막. 에어조단이 막 하는 거야. 그럼 프로스펙스가 팔려? 아, 비교 좀 너무 심했나? 자, 아무튼. 자, 무슨 말이야? 동성로에 가던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수성구로 간다. 근데 수성구가 어떤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진 자들인데 수성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집들의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야. 너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동성로를 갈 이유가 없어. 거길 왜 가? 여기가 더 가까운데, 그들 입장에서. 심지어 도시도 깨끗하잖아. 주차도 되고. 또 뭐도 되지? 뭐, 뭐 등등. 음, 무슨 말이야? 우리의 경쟁사들이 진짜 막 별의별 걸 다 해요, 이제. 우리 수성구잖아. 경쟁자들이 진짜 별거 다 한다, 이제. 별거 다 해. 그럼 우리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규 고객은, 어디도 신규 고객은 없어. 점점 떨어질 거야. 왜? 아니, 사람이 없는데. 아니, 사람들이 없잖아. 이탈하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대비가 필요한 거야. 두 가지 대비야.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이 우선적으로 뜰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 우리 집이 무조건 먼저 뛰어야 돼. 떠야 돼. 그래서 기본 공식과 같은 그런 정보 당연한 거고. 라이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인스타그램 당연한 거고. AI 당연한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다 하는 게 쉽지 않잖아. 인정. 자, 적어도 한 개는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세 개 중에 한 개를 잡았다고 쳐도 적어도 뭐 골든타임에는 그래도 고객을 받아내야지. 고객을 받아낼 수 있는 정해진 시간 안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는 만약에 그 정도의 실력이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고민해 봐야 돼. 그건 진짜 고민해 봐야 돼. 이런 시대예요.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까 아저씨가 얘기했지. 정보를 쌓으라고. 정보를 쌓는데 스케줄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스케줄링을 짜서 그 스케줄링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 제가 제안 드릴게요. 자, 이때 움직인다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이게 혼자서 기준을 잡잖아? 디자인은 혼자서. 예를 들어서 민수쌤이야. 민주래. 미안. 민수쌤이야. 민수쌤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한다라고 하면 이 민수쌤 혼자서는 이게 의지가 떨어져. 왜? 내가 잘하고 있나? 라고 하는 비교를 못해. 이걸 어떻게 해? 혼자인데. 그러면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비교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러한 프로젝트 형태로 예를 들어서 2026년 AI 최적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AI 최적화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쌓아내겠다라고 한다라고 치면 민수쌤과 유응쌤하고 합쳐야 돼. 그래야 비교가 돼.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서 자존심을 뭐 그리자 이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 같이. 같이 해야지 뭐가 되는 거야.
그림이 나와. 아니면 유웅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야지. 그래서 민지팀장님하고 같이 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해야 돼. 같이 쌓아야 돼. 같이 쌓아야지만 나쁘지 않아. 아니면 이런 것도 방법이 돼. 그냥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 20분? 30분? 다 앉아놓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아. 하루에 30분씩. 아니면 일주일에 뭐, 40분씩.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언제나 쉽지 않아.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아. 의지가 없어. 아니, 의지가 없다라기보다는 의지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AI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먼저 노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성공 방정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 이 부분들을 결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그니처 실력이 나와야 된다. 굵은 웨이브가 시그니처면 굵은 웨이브를 너무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습과 복습과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뭐 좀 더 나아가서는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멘토까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신규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지는데 신규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다. 재앙이지. 쉽지 않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만큼 이제 세상이 바뀐 거야. 되게 어려워. 막 할 게 너무 많아. 아씨, 미용 안 해야 돼. 여러분, 미용뿐만 아니라 가마나 다. 심지어 어린이집도 해야 돼,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도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으로는 답이 없어. 뭘 해야 돼? 계속 공부하고, 계속 복습하고, 계속 뭔가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인기가 없어. 생길 수가 없어.